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르투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한국인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유럽 대륙 서쪽 끝에 위치한 포르투갈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여행은 포르투갈의 선교 현황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위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은 한국에서 서쪽으로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시차는 한국보다 9시간이 늦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오후 3시라면 포르투갈은 아침 6시입니다. 위도와 경도로 보면 포르투갈은 북위 39도, 서경 8도에 위치해 있어 한국 북위 37도, 동경 127도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고 경도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가깝습니다. 면적은 92,389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10만 363제곱킬로미터의 약 92% 정도입니다.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063만 9,726명으로 한국 약 5,100만 명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까지는 직항이 없어 대개 유럽의 다른 도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보통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를 거쳐가며 총 비행시간은 경유시간을 포함해 약 15에서 1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리스본 공항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곧바로 포르투갈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친절한 현지인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역사는 매우 깊고 풍부합니다. 1143년에 독립한 이 나라는 한때 세계를 누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의 대항해 시대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식민지를 두었죠. 이는 한국의 조선시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도 우리나라처럼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1910년 공화국을 수립하며 왕정을 끝냈고 이후 48년간의 독재를 겪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우리나라의 4.19 혁명과 비슷한 카네이션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포르투갈의 현재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제조업, 관광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GDP는 22,377달러로 2022년에 24,515달러에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2023년 1인당 GDP인 약 33,000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르투갈의 언어인 포르투갈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3천만에서 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는 주로 포르투갈, 브라질, 모잠비크, 앙골라 등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여러 나라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사용자 약 7,700만 명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포르투갈어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여러 국제기구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포르투갈의 종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르투갈 2023년 기준으로 포르투갈의 천주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이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로 알려져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한국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약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톨릭 외에도 개신교와 불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36.6%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포르투갈의 종교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만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 전체 인구의 약 28%가 기독교 신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복음주의 교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본과 세투발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약 20%의 교회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1960에서 70년대 교회 성장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의 62.5%가 향후 5년 내에 새로운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는 교회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죠.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 성장은 주로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는 주로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에 의해 형성되어 이들이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교회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이 포르투갈에서 쉽게 적응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 내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외국인의 종교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포르투갈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포르투갈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도 복음주의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는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자들은 종종 기존의 교회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설립하는 데 개방적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가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독특한 성장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된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교회 개척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르투갈의 316개 행정구역 중 44개 지역에는 아직 교회가 없으며 특히 마데이라 섬과 아조레스 섬은 인구가 각각 25만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족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데이라 섬과 아조레스 섬은 포르투갈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 지역으로 지리적 고립이 교회 개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교회 자원의 이동과 새로운 교회 설립에 장애가 됩니다. 이 섬들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인구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교회 개척이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포르투갈 본토의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교회가 설립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는 주로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섬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학적으로 훈련된 목회자와 교회 개척을 위한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특히 외딴 지역에서의 교회 설립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포르투갈 교회는 신학적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1970에서 80년대에 겪었던 문제와 유사합니다. 다행히 여러 기관들이 지도자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포르투갈 성경연구소, 장로교, 침례교, 베델 성경연구소 등이 신학 교육과 영적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회는 종교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무종교인은 6.8%, 기타 종교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 약 56%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포르투갈 내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르투갈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44개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마데이라 섬과 아조레스 섬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학적으로 훈련된 목회자들이 더 많이 양성되도록 기도합시다. 현재 진행 중인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과 현지 포르투갈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극복되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명목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진정한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비율 19%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포르투갈의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적 실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막고 젊은이들이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포르투갈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시다. GDP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약물 중독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성인의 12.8%가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1년의 7.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민족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포르투갈어권 아프리카와 브라질 출신 이민자뿐만 아니라 중국인, 마카오인, 동유럽인, 특히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르투갈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시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연맹이 세운 목표인 4,000개 교회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교회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어의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리스본의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포르투갈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들 사이로 새롭게 세워지는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며 우리는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꿈꿔봅니다. 포르투갈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부흥과 성장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이 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리스본 공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귀국할 준비를 합니다.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 동안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되새기며 포르투갈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포르투갈 선교 여행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 나라의 현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절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복음화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불씨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우리가 본 포르투갈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들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를 떠올리게 했고 브라질 이민자들을 통한 교회 성장은 현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신앙 이탈 문제는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매우 유사했죠. 포르투갈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다는 점, 그리고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한 경제적 기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경제 성장의 경험이 포르투갈에도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질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영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 중독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2001년 7.8%에서 2022년 12.8%로 크게 증가한 불법 약물 사용률은 포르투갈 사회의 깊은 상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알코올 중독 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적, 영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의 모습은 포르투갈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최근 겪고 있는 변화와 매우 유사해 보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선교와 복음 전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르투갈어의 국제적 영향력은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2억 3천만에서 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 만약 포르투갈에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어 찬양과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한류와 함께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포르투갈의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포르투갈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예배가 활성화되고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고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처럼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합시다. 포르투갈의 신앙, 그들의 도전과 희망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포르투갈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고 그 부흥의 물결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여행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열정을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포르투갈을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